네, 안녕하십니까. 꺼비 부동산입니다. 신도시가 발표된 당일에 신도시 지정의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함께 정리하면서 가장 큰 규모였던 왕숙 신도시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미 정리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좀 더 상세한 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총 1134만 제곱미터, 6만 6천여 세대를 공급하게 됩니다. 기존의 신도시 지정의 규모로 보면 정부가 100만 평 이상을 명시를 했었는데 왕숙지구는 300만 평이 넘는 초대형 지구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주변 입지를 보면 별내신도시, 또 아래로 다산신도시를 연결하고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 모든 크기를 사실상 합해보면 가장 큰 신도시 규모였던 분당 신도시에 거의 비슷한 크기가 나오게 됩니다. 정부 입장에서는 기존 신도시에 실제로 자족 기능에 성공한 사례가 없습니다. 한강 이남, 경기도 이남 쪽에 판교, 광교, 분당에서 시작되는 그 라인밖에 없기 때문에 한강 북쪽으로 성공 사례를 만들고자 하는 의지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서북 일산과 운정 이쪽 라인은 이미 주택 공급이 포화 상태라고 판단을 한 것 같아요. 최근에 일산이 특례시로 지정이 되면서 여러 가지 변화를 주고 있습니다. 킨텍스를 중심으로 해서 인프라 구성에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반해서 동북쪽 남양주 쪽에는 주택과 인프라를 동시에 진행하고자 하는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왕숙 1지구, 2지구로 잘라져서 나누어져 있는데 1지구를 먼저 살펴보면 왕숙 1지구는 진건읍과 진접읍을 동시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왕숙천을 가운데 끼고 있는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GTX B 노선의 신설역이 왕숙 1지구 내에 만들어집니다. 원래는 계획이 없었는데 GTX B 노선이 경춘선을 공유하기 때문에 아마 신설역 위치는 지방도로 383호선, 왕숙지구로 가로질러서 올라가는 383호선 경춘선, 이 두 라인이 만나는 교차점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GTX역을 중심으로 많은 개발들이 이루어지고요. 그 GTX역을 기점으로 해서 BRT, 버스죠. BRT가 다산신도시 쪽, 그리고 남쪽으로 신축되고 있는 수석대교를 건너서 천호동과 하남으로 연결되어 나가는 형태입니다. BRT에 대해서 잠시 설명을 드리면, BRT는 버스 전용 차로를 갖추고 있고, 또 편리한 환승시설, 또 교차로에서는 버스가 우선해서 통행할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이야기하는데, 그 밖에 여러 가지 법령들을 통해서 버스가 급행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놓은 시스템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간선 급행 버스 체계라고 하는 공식 명칭이 있고요. 지금은 많은 도시에서 도입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고요. 남양주의 기존 신도시들의 인프라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추가로 주택지구를 지정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존 인접 신도시들의 입주민들의 반발도 아직까지는, 현재까지는 생각보다는 크게 높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곳에 주택과 자족시설이 어떻게 분배돼서 위치되게 될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숙천을 중심으로 양옆에 에너지 자족마을과 수변 특화 복합마을이 구성이 되게 됩니다. 주로 수로를 중심으로 그 경계가 나뉘게 되는데요. 세로 경계에는 왕숙천, 가로 경계는 산흥천, 그렇게 되겠죠. 왕숙천 북서쪽으로 에너지 자족마을이 구성이 되는데,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에너지 자족 도시,
사실 대부분 태양광 등을 이용해서 그 전기 생산을 자체 해결하는 테마로 갑니다. 사실 그거 하나만으로도 상당 부분 취지와 목표를 달성하게 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요즘에는 또 전기차가 보급이 활성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결합이 된다면 무공해 도시로도 꿈꿔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테마인 것 같아요. 왕숙천 남동 쪽에는 수변 복합 문화마을이 조성이 됩니다. 이름이 굉장히 긴데 뭐 생태하천으로 거듭날 왕숙천의 수혜를 받아서 복합 상업 또는 문화 그런 공간들이 자리를 잡게 된다고 하네요. 왕숙천을 사이에 두고 조성되는 두 주택지구, 두 주택지구는 합해서 5만 세대가 넘습니다. 5만 3천 호에 달하고요. 굉장히 큰 규모로 주택 단지들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남단엔 자족 시설들이 들어서게 되는데요. 그 남단 그 자족 시설 중심에는 GTX-B 신설역이 위치하게 되죠. 첨단 산업단지와 기업 지원 허브, 함께 움직여야 되죠. 항상 기업들을 유치하고 그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잘 할 수 있도록 지원 허브가 같이 위치한다는 의미인데요. 굉장히 큰 규모로 조성이 되게 됩니다. 과거의 판교 1차 때에 비하면 굉장히 큰데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취득세, 재산세 이런 것들을 감면해주는 혜택들이 있습니다. 사실 기업들이 신도시에 위치를 하게 되는 기준들은 물론 가장 큰 건 집가 상승일 텐데요. 건물을 세우고 땅을 샀을 때 그 가치가 올라가야지만 사실 올라갈 수 있는 보장이 되어야지만 사실 기업들은 움직이는데, 물론 가장 큰 게 그거겠지만 기본적으로 취득세나 재산세 등을 감면해서 혜택을 주는 건 기본적인 사항들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따리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왕숙 2지구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왕숙 1지구가 약간은 포스트 판교라고 생각이 된다면 왕숙 2지구는 테마 자체가 약간 포스트 일산을 지향하는 것 같습니다. 남양주시 자체 계획에 보면은 마이스 산업을 또 언급을 했어요. 우리나라 대표적인 마이스 산업 육성 지역이 바로 킨텍스거든요. 마이스라고 하면 미팅이라든지 출장, 회의, 전시 이런 것들을 함께 할 수 있는 복합 시설을 이야기합니다. 해외에 있는 기업들이나 언론 이런 사람들이 집중해서 모일 수 있는 그런 단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문화예술 공간과 공연을 진흥하면서 마이스 산업을 연계한다는 것은 바로 한류 문화를 이야기하는 거겠죠. 현재 가장 핫 이슈가 대한민국에서는 한류이기 때문에 한류 문화를 등에 업고 그 문화의 메카가 되고자 하는 의도인 것 같습니다. 그런 컨셉들도 일산에 있는 일산 신도시 한류월드 등 대형 기획사, 방송 이런 시설들을 집중하고 있는 일산하고 굉장히 컨셉이 비슷합니다. 실제로 유치하는 기업도 방송이나 엔터테인먼트 또 문화에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을 유치하고 있고, 조성하려고 하는 기반 시설들도 연극이나 영화, 공연장 또는 예술촌 이런 것에 집중하고 있어요. 왕숙 2지구 중심부로는 경의중앙선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택지구, 그리고 문화시설, 예술촌 등을 모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신설역이 아마 정중앙에 생길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왕숙 1지구 같은 경우에는 다산 신도시하고 그나마 진관 산업단지라도 중간에 사이에 두고 있는데, 왕숙 2지구는 다산 신도시와 너무 붙어 있어요. 사실 너무 인접해서 구분이 잘 안 갈 정도로, 사실상 일정 부분은 개발지구로 같이 관리될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도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이 서울주택 수요의 흡수가 어렵지 않겠냐 이렇게 예상을 하셨어요. 그런데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지만 정부가 약속했던 지원들을 신속하게 구축을 해서 지원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고 또 남양주가 기업 유치를 잘 하게 되면 10년, 20년, 30년 후에는 포스트 판교, 포스트 일산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고양시와 함께 수도권의 북단의 경제를 이루어가는 축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이상 왕숙 신도시에 대해서 살펴본 내용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최근에 현장을 좀 다니면서 목감기가 좀 들어서 목이 좀 많이 잠겼는데요. 그래도 열심히 조사했으니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